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사과와 배 등을 중심으로 과일값 불안은 이어졌는데요.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9로 작년 같은 달보다 2.9% 올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1억 원이 넘게 거래됐던 가상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줄어들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가 붕괴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공식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가이드라인이 오늘 공개됩니다. 지난 2월 첫 발을 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셈인데 자동차와 금융, 보험 등 저PBR 업종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의 꿈의 수익률이죠.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1000%의 수익률을 향한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FOMC 이후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양비론적 발언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날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5.5% 수준으로 6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여기에 또 일부 AI 관련주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해줬는데요. AMD는 8.9%,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4%나 급락했고요. 또 그 여파로 엔비디아의 주가도 3.9%가량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 양대 지수가 동반 하락세로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줄곧 파란불을 켰던 반면 코스닥은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2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이 자동차와 금융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흐름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죠. 현재 이 시각 0.02%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6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나란히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살펴봐야겠죠. 전거래일을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 계속해서 이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0.12% 하락하면서 8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홀로 매물을 사들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템베거 여정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굉장히 또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실시간 종목 상담 대신에요. 오늘은 김선윤 전문가의 기업 탐방 시간, 바로 김선윤이 간다. 두 번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김선윤 전문가님 빨리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간밤에 FOMC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오늘 우리 시장 좀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좀 그렇다 쳐도요. 현재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금융 그리고 자동차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안 나올 수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어제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흐름은 많이 안 좋았었죠. 나스닥 급락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됐던 게 금리 인하 자체를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확 내다 꽂았어요.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약간 달래기 형식으로 좀 지켜보는 약간 좀 그런 모습들, 뭔가 조금
뭐 파월 의장이 좀 회피를 하는 듯한. 그래서 사실 페드워치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하긴 한데요. 아직 수치상으로는 낮긴 하지만 의미가 좀 있어서 페드워치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보셨죠? 아침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뭐라 말씀드렸어요? 현재 26%. 뭐가 26%입니까?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확률적인 부분이 26%입니다. 4명 중에 1명이에요. 야, 이러면 이제 사실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그래도 현 구간대에서 오늘 시장 보시고 계시지만 별로 안 빠져요. 왜 안 빠지고 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이슈 자체가 시장에 어제부터 빵 터졌어요. 네, 뭐요? 2분기 엔비디아 12단 HBM3E 납품에 대한 이슈가 빵 터지면서요. 삼성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IT 관련주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뉴욕 증시에 어제 나스닥 2% 빠지고 오늘 0.3% 빠졌는데 이거 합치면은 국내 얻어 터져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만큼 시장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인들이든 기관들은 그래도 괜찮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또 오늘 새벽에 또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 고용이 잘 안 잡히는 게 꽤나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안 잡히고 있냐면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IT 쪽에서의 선수들을 IT 대형 기업들이 막 돈을 주고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많이 줄게 하고 다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AI 쪽으로 해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됐죠.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유가가 좀 잡히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3%대 급락 나오기도 했고 이스라엘과 또 중동 쪽의 이슈 자체가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와주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또 푸틴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쓸 자금이 부족한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우선 지켜보시죠. 그래서 우선 오늘은 시장은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확인되면서 상승을 주고 있고요. 이 상승 흐름에 대한 흐름이 쉽게 안 꺾입니다. 대장의 삼성으로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거 믿어보시고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그 시작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주가 급등을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희 매일 아침마다 김선현 전문가께서 5가지 종목을 꼽아주고 계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5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탄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의 5가지, 삐아, 옵티코어, 계양전기,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관심주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지난 관심주였죠. 레이저셀, 오늘 추가로 시세 분출을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 5개 중에서 무려 4개의 종목이 시가 대비 최대 3% 이상 크게 움직여졌습니다. 특히 삐아, 제가 굉장히 애용을 하는 화장품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오늘 삐아가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강한 슈팅 보여줬고요. 또 계양전기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도전하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자세하게 볼까요? 네, 종목은 매일 아침에 제가 글로 올려드립니다. 들어와 계셔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매일 아침에 8시 55분경에 글을 올려드리고요. 제가 서울경제랑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일 보겠다고 하고 지금 한 달 좀 넘어가기 시작해요. 한 달 반쯤 됐어요. 그간에 제가 종목을 매일 아침마다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종목들 뭐예요? 사실 돈으로 팔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종목 계양전기 보면은 시가 대비해서 뭐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인데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지난번에도 수익이 정말 잘 났던 종목이었습니다. 레이저셀인데 다시 움직임이 크게 나오면 항상 AS 해드린다는 건 아실 거예요. 반등 되돌림이 나와줬고 올렸습니다. 최초 추천은 4월 3일 날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후로부터 해서 차트를 좀 보자면 4월 3일 드리고 잘 먹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LC 본더 인텔과 마이크론 쪽에 첫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는 HBM 후공정 쪽에는 TC 본더를 사용하는데 LC 본더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슈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잠겨버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고점 자리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잠겼어요. 잠겼는데 여기 라인이 우선은 갔다가 떨어진 자리인데 잠겼다가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가면은 더 가게 되면은 다음 라인 열려버리죠. 어디로 열려요? 여기까지 열려요. 그래서 레이저셀은 와 차트가 한 번은 더 갈 것 같다. 상한가만 안 풀린다면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드린 종목입니다. 무슨 종목을 드렸나요? 계양전기가 오늘 아침에 드리자마자 조금 있다가 상한가를 갔어요. 자, 계양전기 볼게요. 차트 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끝내주죠. 자, 아침 드립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사실 이벤트를 했어요. 2,000명 돌파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서로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2,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종목을 계속 드리는 게 맞나?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들여가지고 무료로 들어가지고 내가 이게 뭘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우리 PD랑도 그렇고 방송국 그 사업부랑도 그렇고 고민이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자, 계양전기가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테슬라 이슈였잖아요. 테슬라 이슈 내에서 FSD 소프트웨어 출시 기대감 때문에 좀 갔던 거고 모델 3에 납품한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좀 포인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항상 그렇지만은 장전 종목은 8시 55분경에 드리고 시가 공략 종목이에요. 시가 공략 하시고 시가 10% 출발했고요. 장중견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고점 기준으로는 한 17, 18%? 19%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많이 났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매도하시더라도 수익이 얼마인가요? 지금 파셔도 수익이 14%, 13%는 나실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자, 왜 알아서 하셔야 되냐? 차트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요 고점에 대한 영역이 나와 있죠. 여기 꼬리 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무슨 일이 발생해요? 더더욱 더 여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가에서 가는 건 좋긴 한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가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적당히 드시고 나와야 돼요. 목표 수익률 몇 %죠? 하나, 둘, 셋. 3%니까 기억하시고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막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삐야. 앵커님 말씀 주셨죠? 애용하는 화장품 브랜드 인기 많습니다. 그렇죠? 앵커가 쓰는 화장품이에요. 좋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오늘 시가로 봤을 때 출발이 아침에 잠깐 여기 볼게요. 1분 봉입니다. 쭉 치고 갔다가 빠졌어요. 근데 항상 공략은 뭐라 합니까? 시가 공략입니다. 자, 삐아를 비롯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어제 삐아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어제 화요일 날 들어갔다가 한 번 더 갈 거를 봤죠. 왜? 신규 상장주에다가 요런 느낌, 신규 상장주의 상승 흐름은 한 번 더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노동절 이슈 맞춰가지고요.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이슈 맞춰서 이거 한 번 더 먹을 수 있겠는데 해서 아침에 공략을 해드렸고 역시나 시가 대비해서 몇 % 올랐습니까? 시가 8% 출발했고요. 장중에 19%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또 수익이 난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빠졌죠. 항상 말씀드려요. 올라가고 수익 주면 파셔야 됩니다. 아침에 드리는 종목 가지고 부귀영화 못 노립니다. 짧게 먹고 나오는 거고요. 그거 원하신 거 아니신가요? 하루에 3%, 5%만 수익 나면은 매일매일 대박일 텐데 하시죠? 네. 근데 쉽지 않죠. 왜? 비중을 많이 못 실어요. 물론 실으시는 분들도 있어. 제 방송 보시고 느낌 아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오늘 기업 방문 다녀온 종목 좀 이따 공개할 건데 그런 종목 괜찮긴 해요. 체크했으니까 제가. 근데 이런 종목은 많이는 담으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 요거 오늘 좀 바람이 불었죠. 원래 바람이 좀 불었어요. 대마 관련해서 바람이 불었어. 대마?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대마 합법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마리화나가 타이레놀급 3군으로 재분류가 된다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세금 면제 혜택이 있어요. 대출도 쉽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마리아나주들이 미국 내에서 완전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를 제가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드렸었잖아요. 맞죠? 근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근데 종목들은 참 느리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다? 1분봉을 보니까 잠깐 갔다가 떨어졌다더라. 네. 시가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시가 대비 체크해보자면 시가 9% 출발했고요. 16%까지 갔어요. 한 6%가량 수익이 났어요. 뭐라? 줄 때 먹어야 된다. 욕심내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이슈를 갔다가 떨어졌다가 상황 보다가 다시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요 아침에 드리는 8시 55분경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엄청 큰 수익이 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냥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오시는 전략을 꼭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또 다시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나지 대응 못 하셨다가 물려버리게 되면은 머리 쥐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만 있다가 기업방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관심주까지 알아봤는데요. 김선윤 전문가의 관심주는 저희 매일매일 개장 전에 아침부터 공개가 되니까요. 새롭게 시작한 5월을 주도할 유망주 매일 아침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윤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탑 10 살펴보고 왔는데요. 저희는 이어서 앞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 특징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분석해 볼까요? 항상 이 시간에는 시총 상위주들을 봐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끝나갈 때쯤에 항상 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봐드리잖아요. HLB 이따 봐드릴 거고요. 중요하니까 우선 삼성부터 해서 싹 봐드릴게요. 자, 삼성이 이게 누가 봐도 차트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추천은 8월 21일 날 처음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3월 달 요때도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빠졌죠.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다시 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이슈로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납품 이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거다. HBM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터질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나왔던 이슈가 뭐예요? 단독 기사로 나갔었죠? 2분기에 납품한다. 자, 어제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뭔 얘기가 나왔어요? 2분기에 HBM 3 12단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다? 2분기 실적에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부분이 있어졌어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려요? 2분기는 반 정도 납품하면 한 달 정도 납품 들어갈까 싶은데 3분기부터는 더 크다 말씀드리고 다 들어가니까 4분 계속 커지고 자 현재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삼성이 초인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무슨 느낌이냐면 기사 내용을 좀 따서 설명드리자면 추격자 느낌이야. 제가 봐도 그래요. 추격자로서 역할을 지금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밀려있다가도 추격 자체는 엄청나게 빨리 하면서 매출 자체를 잡아버리잖아요. 기억하시죠? 삼성은 그런 회사예요. 네. 근데 3분기 때 뭔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려요. 공매도 이슈가 7월에 있으니까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은 6월까지는 뭐다? 갈 수밖에 없다. 차트 되돌림 나가고 있고 주가 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시 뭐예요? 86,000원 돌파하면서 9만 원대 어떻게? 죄송해요. 9만 원 가는 모습을 보일 거니까 조금만 참고 계시면 돼요. 올라올 거니까.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면이 확대가 되는지 몰랐네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그러면 또 왜 안 갈까요? SK하이닉스가 갔으면 좋겠는데 지지부진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 분봉 볼게요. 밀리는 듯 했는데 시가부터 네, 많이 깨졌거든요. 다시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회복을 시키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IT로. 오늘 시장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시장 분위기 어때요? 안 좋단 말이에요. 변명 굉장히 불안했어요, 우리가 사실. 근데 오늘 시장 별로 안 빠져요, 생각보다. 뭐가 중심에 있어요? IT주도 중심에 있어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IT주들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시장 이끌 거예요. 요번에 사실 정말 시끄러운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올해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한 번은 해야 돼요. 표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표심. 왜 지금 압박을 해요? 이스라엘에 압박 왜요? 니들 하지 마. 왜? 유가 올려치면은 물가가 안 잡히거든.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약간 힘으로 압박하는 거지. 힘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빵. 이스라엘 지원 빵. 힘으로 압박하는 그 큰 구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문제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홀딩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얘기할 건데 현대차 좀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무슨 걱정을 해요? 현대차 잘 가고 있고 제가 리딩했던 그대로의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죄송해요. 큰일 났네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옷이 정전기가 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고. 자, 어찌됐든 요 구조상의 흐름이 나온다고요. 이 박스에서 돌파하는 모습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보셔야 되는 거. 여기 돌파 자리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아도 그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 꼭 보셔야 되고 요즘에 사실 이쪽을 좀 보고 있기도 한데 잘 보시면 현대 제철이나 현대 위아 쪽이 바닥을 좀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현대차는 좀 빠지긴 하지만 다시 되돌림 나올 거고 위아도 약간 돌리거든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제철이나 위아 같은 종목은 매수 대응 하셔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현대차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종목들 잘 보시고 홀딩하시고 시총 상위주들은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김선윤이 간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번 기업 탐방 때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언제 가실까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어느 기업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 방문 소개해드릴 종목은 사이토젠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쯤 해서 기업 방문을 좀 다녀와서 촬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게 시총은 3천억이 좀 안 되는데 제가 우선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 할 테니까요. 우선 영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토젠 입구인데요. 연구소도 다 보고 왔고요. 암 진단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눈을 보고 있습니다. 원체 바쁘다 보니까 회사 사무실도 진짜 바쁘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바닥부터 해서 주가에 좀 반등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회사가 우선 사무실도 그렇지만은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매출은 그렇게 아직 잡히고 있진 않아요. 보이시는 데는 이 연구소인데요. 연구소도 제가 허락을 맡아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저희가 좀 촬영을 좀 해왔고요. 아마 이 기술력 자체가 원체 좋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은 보신다면은 이쪽 PTC 기반 정밀 의료 암 진단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가족이나 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좀 걱정스러우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추후에 사이토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암 진단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아, 내가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방금 보신 건 연구소인데요. 근데 이 연구소만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나름의 그 HDM 칩을 가지고 이 회사가 성장해 왔고 기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영상도 잠깐 봐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 여기 띄워주실까요? 이걸로 보죠. 네. 볼게요. 네, 감사해요. 자, 요게 사이토젠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기계인데, 네, 아이솔레이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의 기계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현재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특히나 가장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나가기도 했는데 거기 나가 있는 게 사실 대박이에요. 그쪽으로 연구소에 나간 게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굉장히 복잡한 머신이지만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기계값이 사실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 1,000만 원 단위 수준이 아니라 수억대 상황입니다. 이 기계에 여러 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계에서 영상 다 허락받고 찍었고요. 촬영하면서 좀 조립하는 부분도 제가 촬영을 다 했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찍어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갈지, 어떤 식으로 과연 암 진단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설명드리는 건데 이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제가 소장님 인터뷰를 땄어요. 여기 소장님 인터뷰를 땄으니까 우리 소장님 인터뷰 보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소장님 인터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틀어주시죠. 사이토젠은 아시다시피 2010년에 저희가 설립을 하였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환 종양세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DM 칩, 미세 다공 칩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있는 순환 종양세포 CTC를 아주 빠른 시간 25분 안에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 분리된 암세포인 순환 종양세포에서 다양한 임상적인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쟁사들이 대부분 자성을 베이스로 해서 CTC를 회수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CTC를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토젠 플랫폼은 살아있는 상태로 아주 높은 회수율, 90% 이상의 회수율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자체로 저희가 경쟁사 대비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CTC를 분석할 때 CTC 개수가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것에 따라서도 진단에 대한 큰 그런 분석 결과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높은 회수율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예, 암 환자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CTC를 확보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밀 의료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치료제를 선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TC에서 여러 가지 멀티오믹스, DNA, RNA 그리고 프로테인 레벨까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항암제를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든지 프로탁 같은 프로테인을 디텍션하는 그런 치료제들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치료 전후에 리얼타임 모니터링이라든지 환자의 재발 예측, 또한 암 환자 초기 진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사이토젠에서는 한국에는 임상검체 시험 분석 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약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의 휴스턴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일본에는 도쿄에 지금 지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과 일본 등을 포함해서 저희 서비스 및 플랫폼 확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주요 5대 대학병원인 UCLA, USC, 메이오 등과 같이 지금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제 NIH 국립 보건원에 저희 장비가 벌써 2건이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고요. 그중 하나는 암면역학, 암면역 항암의 대가인 스티븐 로젠버그 랩에도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 기술 인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에 설치되어서 지금 일본 국립암센터 외에 JFCR 등과 같이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서비스 및 플랫폼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그 로젠버그, NIH의 그 암 면역학 대가인 로젠버그 랩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다양한 레퍼런스를 지금 확보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지금 확장하면서 그 세계적인 그 순환 종양 세포의 분리 분석에 대한 골드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겠지만 뭐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전에 셀트리온을 남들이 다 욕할 때 저 혼자 추천을 했었죠. 방송국에서 10배 갔어요, 셀트리온. 뭐 몇몇 종목 더 있어요. 종목 이름 고려 안 할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나름의 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 종목은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시총은 작지 않아요. 시총은 막 조그만 거 아니고요. 시총은 3천억이 좀 안 돼요. 3천억 좀 안 되고요. 충분히 시총이 기관과 외인들의 힘을 받고서 한참을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하나씩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사이트의 기술력입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기술력이냐? 볼게요. HDM 칩, 미세 다공 칩을 기반으로 해서요. 살아있는 순환 종양세포, CTC, 암세포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25분 만에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이랑 다른 방식이에요. 막 세게 돌려가지고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력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아주 높은 회수율로 확보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검진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고 어떻게 해요? 확률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암세포 CTC를 보통 어떻게 찾죠? 일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일반 암세포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진단 받았어요. 암이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사기 꽂아가지고 빼거나 열어가지고 암세포를 직접 뗀다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갑상선암에 걸리셨을 때 보면 알지만 떼가지고 암세포를 직접 뗐어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그 혈액 피 뽑아요. 이 정도 뽑아가지고 여기다 돌려버리면 네, 암 나와요. 무슨 암인지 다 나와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심각한 암 환자들 경우나 예를 들자면은 뭐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자면은 열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서 각종 암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암 환자 개인에게 맞춤형 치료제를 선별할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얘네 기술을 활용하면은 쉽게, 아주 쉽게. 그래서 DNA나 RNA나 프로틴 레벨까지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적합한 항암제를 선별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하면은 할 수 있죠.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 몸 째가지고 암세포 건져내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혈액으로만. 이걸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게 암 환자에게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기 때문에요. 빨리 이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험을 하는데 떼는데 부족해. 그러면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혈액만으로 간단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상장을 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DNA 방식이나 RNA나 프로틴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채취를 하면서 검사해가지고 우리 환자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RNA 들어보셨어요? mRNA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이게 익숙해졌어요? 생전 나는 mRNA, RNA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RNA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됐어요. 다 아시죠? 이제 누구나 알아요. mRNA 백신, 들어는 봤어. 이거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잘은 몰라. 이 글은 알아. 말은 아는데 잘은 몰라.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로나 이전에요. 우리가 주로 뭐 합니까? 백신을 맞으면 사백신과 생백신이라 그래가지고요. 죽어있는 바이러스균을 몸에 넣는다거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살아있는 바이러스균을 좀 약화시켜가지고 몸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게 이제 요 항원 바이러스를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을 이걸 주로 사용했는데,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을 행해왔던 백신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를 계기로 무슨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우선은 여기 어떻게 만들어지냐.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RNA를 거쳐서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필요에 맞는 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플 때 요즘엔 이 방식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암백신이라는 게 나왔어요. 암백신.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단어예요. 뭐다? mRNA 방식에서 착안돼 가지고요. 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암백신인데요. 기존 용어와는 다르게 암백신은 뭐냐면 mRNA 방식을 쓰긴 하지만 백신은 예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암백신은 이미 커진 종양을 작게 만들거나 재발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중요? 왜 사이토젠 뭐 하죠? 뭐예요? 뭐 합니까? RNA, DNA, RNA, 프로틴. 방금 나온 거잖아요. 이거 해야지만 우리가 주사를 맞아요. 이거예요. 이걸 분석해서 뽑아가지고 드려요, 환자한테. 줍니다. 적합한 항암제를 선별하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 기계들을 가지고서 정밀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력이 뭐 사실 그 갑상선암은 너무 피곤해 생기는 일이라 안 생길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약간은 조심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암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들, 걸리셨거나 완치되셨거나 가족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 꼭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로젠버그라는 연구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미국의 로젠버그 연구소에 올해 3월입니다. 2달 전에. 올해 3월에 설치를 했어요. 로젠버그 박사인데요. 암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암 면역력의 아버지, 최초로 인간에게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에요. 왜 로젠버그에서 사이토젠 기계를 사갔을까요? 왜 설치를 했을까요? 왜? 기존의 방식으로 냅다 돌려가지고 세포 CCT를 암세포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렵거든. 근데 혈액으로 간단하게 암세포를 기존과는 다르게 너무 편하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연구하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다? 여기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아까 그 인터뷰 보셨죠?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장난 아니에요. 국내도 지금. 그러니까 서로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기관들은 사이토젠의 기계 없으면은 일 못해. 약간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싸라고 하지. 인싸 되려면 이거 무조건 기계 사야 돼요. 고까지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 주가가 튀어가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봤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로 막 분석을 하는데 말이에요. 여기다가 AI 기술력이 더해질 겁니다. 분명히 더해지겠죠.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더해지면서 분석력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암을 더 빨리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사가 된 거고 저는 또 이걸 봤어요. 건강검진으로 확대시켜주면 안 되는 건가? 사실 건강검진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혈액 뽑아가지고요. 그냥 수치를 가지고 뭔가 이제 수치가 나쁘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토젠 기술을 써버리게 되면은 뽑아가지고요. 암이 있어요. 어디 암이에요? 이거 지금 전이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되기를 바라고 있긴 한데 나중에는 정부 과제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 있지 않나요? 현재? 왜? 이제 로젠버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주가의 움직임 보셔야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거 볼게요. 차트 볼게요. 차트를 크게 보면은 이런 차트예요.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근데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 한 번 몇 년 이상을 요 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최근에 반등을 보면은 살짝의 되돌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셔야 될 게 여기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자리의 박스권까지는 저는 그래도 지켜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는 얘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보면은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수시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전에 방송에서 제가 셀트리온을 계속 얘기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HLB를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HLB를 계속 얘기하면서 HLB를 300%까지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리딩을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죠. 그렇죠? 방송에 공개적으로. 그래서 사이토젠도 그 중에 하나로서 수시로 말씀을 좀 앞으로 드릴 거니까 잘 지켜보시고, 그래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서 갖고 나왔으니까요. 추후에 매출 확대가 좀 많이 일어나면은 다시 한번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나 체크하고 다시 또 기업 방문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윤이 간다. 오늘은 저희가 암치료제 섹터 슈퍼루키죠. 사이토젠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직 검사를 받아봤지만 이 마취부터 또 사후 처치까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제가 좀 신기했던 건 이 살아있는 암세포를 단순히 혈액 채취로만 이렇게 확보를 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또 오늘 6월에는 미국의 최대 항암박해죠. ASCO 일정도 모멘텀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먼저 앞서서 이전에 봤던 종목들 중에서 AES 보는 시간 먼저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ES 종목 뭐가 있을까요? HLB는 항상 그렇지만은 AS를 조금 해드리고 있어요. HLB는 요거 이제 보시면 요 고점에서 매도 사인 드렸어요. 3월 26일 날. 그 검색해서 보세요. 그리고 안 돼요 하다가 돼요 해서 매수하셨고, 단가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9만 원대 중반 정도세요. 새로 매수하신 분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요거 어떻게 봐요? 여기 쌍봉으로 본다 말씀드렸죠? 네, 쌍봉 이렇게 해야겠다. 네, 피디님 놀랄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다. 네, 5월 26일 날. 자, 5월 26일 날 아마케 이슈도 있고 해서 여기 5월 말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FDA 이슈 나오는 거고, HLB 거. 아마케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슈랑 같이 맞고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5월 중순에 무조건 팔 거예요. 5월 안에 팔 건데 이전에 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초였나요? 갑자기 하루 쉬니까 헷갈려요. 주말 쉰 것처럼. 10만 5천 원 라인을 제가, 이게 아니고 5천 원 라인을 조심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그 라인은 유지하도록 할게요. 약간 높여서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가면은 제가 좀 높일 건데요. 아직까지는 10만 5천 원 라인 좀 위험해요. 거기까지만 보고 대응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제 유커들이 밀려 들어와요. 파라다이스를 이제 꾸준하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가지고 가고 있고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지난 3월 달에 추천을 좀 드렸고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파라다이스 보면은 이 박스권 자리에서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긴 하지만은 아래를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은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은 나올 거예요. 뭐 테이블 매출도 그렇고 나쁘진 않거든요. 유커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한 번의 슈팅은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한 번의 슈팅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정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다음 그 공간 자체가 여기 열려 있어요. 저 위에 저기 꽉 차 있거든요. 아직은 갭이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하게 여유 있게 한 16,000원대 이상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상황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HLB는 조금 더 홀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HLB와 파라다이스, AS 전략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시작해 볼 텐데요. 현재 지금 이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오후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고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전략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시장의 움직임이 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쁘다 좋다 그래서 특히 국내 증시가 막 왔다 갔다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현재 정도 수준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해서 걱정하실 건 좀 없다. 그냥 지켜보자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움직임이 위태위태하다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는 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저기 상한가는 레이저 셀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오늘 종목은 제가 오늘 기업 방문을 다녀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토젠입니다. 자, 사이토젠 매수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현재 구간대의 움직임이 약간 둔하고 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여기 고점을 넘어가면서 그림을 그려 나갈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올해 안으로 해서 이 종목을 저기 최고점 자리가 24,000원대까지 있었어요. 저기까지의 돌파 가능성을 한번 보긴 해요. 다른 게 아니라요. 기다렸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정말 기다렸던 게 뭐였냐면 종목을 본 지 오래됐어요. 딴 게 아니라 로젠버그에 과연 얘가 들어갈까에 대한 거였어요. 로젠버그 연구소에. 근데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로젠버그 연구소가 그러면 무슨 일이 되냐면 이거 우리도 써야 되는구나. 일본 최근에 유럽, 국내 연세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 암 연구하는 곳 굉장히 많죠. 많아요. 뭐 기껏해야 10억 안쪽의 기계를 살 수 있을 건데 암하는 연구소에서 이걸 돈을 안 쓴다고? 에이, 무조건 쓰지. 미국에서 로젠버그가 썼는데 이거 우리가 안 쓴다고? 에이, 무조건 쓰지. 로젠버그가 썼다는 그게 뭐야? 이거 된다고요. 그래서 주가는 간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출이 올라오면은 내가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2분기 매출을 체크하면서 한번 가야 돼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자기들도 예상하고 있다. 요즘에 최근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많이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 하셔야 됩니다. 조정 시 매수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로는 여기 17,000, 8,000원 넘어가는 자리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은 저 위까지 보도록 할 테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급하게 사지 마시고 조정 나오시면은 매수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바로 저희 김선윤이 간다에서 만나본 종목이었죠. 사이토젠 이 자세한 전략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익률 베스트 탑 10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금리 인하 우려보다는 IT 성장에 집중해 보시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사이토젠, 암 환자의 개인별 맞춤형 치료제의 차별화 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IT와 제약바이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